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은 인사이트란 무엇인가 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죠.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제일 궁금한 질문, 네. 엔비디아 다음에는 뭘까? 네. 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다음에는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죠. 예. 예,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엔비디아 다음에는 엔비디아가 있다고 얘기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고. 2007년에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애플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근데 더 오른 주식이 그 브로드컴 아닙니까? 거기다가 핵심 칩을 설계해서 공급하던 곳 아니겠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 뭐 이런 거 해서 뭐 빠르게 보급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럴수록 거기에 이제 핵심 칩을 공급하는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가 데이터 회사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 처리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왜 중요하고 인공지능에 있어서 그리고 이 데이터 관련돼서 또 어떤 다른 회사가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능수능란한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죠. 칩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엔비디아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제 2000년대 딱 들어서, 그러니까 인구층의 제일 두터운 분들이 그 베이비 부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1960년 전후로 태어난 사람들, 40살 되니까 별로 이제 소비 잘 안 하고 저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이제 만들면 다 팔렸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좀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팔리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뭘 원하지? 산 넘어 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취향이 뭘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게 본격적으로 중요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인터넷도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그 나이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키가 신발을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나이키 글로벌 매장에서 어떤 유형의 신발이 잘 팔린다는 그런 데이터를 입수해서 기계가 지금의 이 취향은 이런 거야. 바로 주문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우리나라 화승 공장에다가 바로 주문을 때려요. 그러면 신발의 유행이 뭐 한 몇 개월 만에 아니면 빠르면 몇 주 만에 막 바뀌고 막 이런 이 시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의 시대로 접어들면 데이터 센터에 일단 반도체부터 들어가니까 뭐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건 가장 먼저 일어날 수요가 이거야, 반도체. 그래서 이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초기 투자가 일단락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을 좀 바꿔줄 만한 어떤 새로운 솔루션이 나와야 그 데이터 센터가 좀 증설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반도체도 또 새로운 수요를 맞이할 거고. 순서가 바뀌었죠. 옛날에 일단 반도체부터 먼저 데이터 센터 구축, 그 다음에 뭔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우리 생활을 바꿔줄 만한 솔루션이 나와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그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똑똑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근데 막 똑똑해지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데 이제 그 인공지능의 모델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게 일단 위상수학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도형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몇 개의 어떤 그러한 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어.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적은 데이터로도 쉽게 패턴을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기계가 무슨 대답을 하면 왜 그렇게 대답했어? 그러면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인공지능의 원리가 그거라면서요? 그렇죠. 뭐 장금이가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대답했는데 왜 홍시냐고 물어보신다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인공지능이 그냥 데이터 간의 상관성만 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앞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주냐면 선이 이렇고 후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모델이 발전해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사실 인공지능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모델의 섬세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데이터의 질이 결정해 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MIT 공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께서 주가 예측 모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맞죠.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랜덤하니까요. 그러니까 랜덤하다는 말 자체가 패턴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증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음. 근데 주가가 항상 랜덤하냐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때에 데이터를 뽑아서 훈련을 시키면 인공지능이 영리하게 일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랜덤하지 않은 때가 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이제 어떤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뭐 추세가 확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잘 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뭔가 뭐 뉴스에 반응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그런 거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사실 예. 내부 정보는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슬슬 새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어떤 일부에서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렇지. 그런 것들을 그런 기회가 신호들을- 냄새를 맡고 그치.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랜덤의 패턴이 깨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부터 오느냐? 지금 이제부터는 데이터부터 똑똑해져야 돼요. 데이터 고도화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필수적이니까. 데이터가 결정적이니까. 네. 지금부터 인류가 할 일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데이터 가공이라는 건 그냥 잡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데이터 레이블링, 그러면 개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는 코야, 이거는 입이야, 이건 다리야, 뭐 이 정도. 예. 아니면 약간 합성하는 거, 데이터 합성. 음흠. 그거는 개의 모양을 좀 바꿔도 예. 그리고 배경 화면을 좀 바꿔도 여전히 개야. 음.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개의 속성이 이런 거야라는 것도 입혀주고 네. 그다음에 개의 동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의 소리 뭐 그리고 3D 데이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를 충분히 주입해주고 그리고 같은 데이터가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라는 것까지 주면 진짜 적은 데이터로도 쉽게 패턴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인공지능이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고도화된 데이터가 누적이 된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제 바야흐로 굉장히 똑똑해지고 우리의 생활을 바꿔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솔루션을 줄 것이다. 네. 과연 그런 데이터를 가공해주는 그런 업체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가 한번 화면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혹시 그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현재에 그냥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와 네. 야, 이걸 이렇게 좀 고도화하는 고급 데이터로 만들면 좋은 거야라고 하는 거 네. 하나 좀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얘기했듯이 예. 단순히 뭐 개라 그러면 예. 뭐 개의 어떤 그러한 생김새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이제 개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 예. 그러니까 다양한 인공지능이 이해하기 좋은 네네. 방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개라는 걸 아이덴티파이 할 때 예. 그냥 단순히 외모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그 개라는 걸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살짜리 애는 몇 번만 가르쳐 주면 개인지 아닌지 다 아는데 네네. 인공지능은 개 사진을 수천 장 줘도 네. 또 헷갈린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한쪽에서만 바라봤으니까 그런 건데 굉장히 다각도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이제 쉽게 그런 것들을 사람처럼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알겠습니다. 거를 네.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데이터 가공하는 회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 예. 그 스플렁크라는 회사가 잘했어요. 데이터 가공을. 이 회사는 데이터의 의미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아하니 이 시스템이 잘 가고 있어. 만약에 잘 안 되면 이제는 사전적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돼. 뭐 이런 거 다 솔루션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결론이 나기까지는 그 데이터를 굉장히 고도화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의 범위를 정형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졌던 회사였었죠. 근데 아쉽게도 지난 3월에 시스코가 이걸 사버렸어요. 36조 원에. 36조 원이요? 네네. 그러니까 와. 조금 아쉬웠던 거죠. 근데 그와 비슷한 규모의 회사가 있어요.
데이터 독이라고 네. 이거는 시가총액이 한 50조 원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플렁크 대신에 데이터 독을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 데이터 가공업계에 좀 다크호스로 등장하는 비상장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 AI나 데이터 브릭 예. 얘네들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빅텍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근데 이제 이야. 얘네들이 아마 얼마 안 가서 이제 거래소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게 된다면 M&A 가치가 상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을 한번 주목해 보자.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테라데이터라는 회사는 그냥 조그만 회사예요. 근데 이 데이터 가공의 세계가 조금 인기가 생겨서 널리 번지게 되면 이런 업체들까지도 스피로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야. 뭐 이런 쪽도 한번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테라데이터는 뭐 시총이 3.5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PER이 한 48배. 뭐 이런 회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회사는 원래 이제 좀 이게 데이터 고도화보다는 그냥 보관하는 업체였었어요. 근데 여기에 그 구글이나 아마존이 치고 들어오니까 점유율 잃어버리고 주가 폭락했었죠. 예. 근데 아직도 시가총액은 한 50조 원 해요. 우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이제 그 데이터 고도화로 이제 우리도 이제 한번 제도약을 해보겠다 하니까 얘네들이 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조금 재밌었던 회사는 엑손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어떤 그 CCTV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동영상 그리고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문자 같은 그 정형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사고 현장의 CCTV다. 그럼 바로 그거 보고 그냥 조소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서술하는 건가요? 예. 영상을 텍스트로 그냥 텍스트로 그냥 다 바꿔줘요. 그 상황을 이해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나중에 그 가상 세계에서 솔루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회사 뭐 한 시가총액이 지금 37조 원 정도 되는데 재밌는 회사에 한번 이런 것도 관찰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데이터 가공도 중요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부터 처리할까?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이건 뭐 무시해도 돼 쓸데없는 거야. 그리고 어떤 거는 막아야 돼.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잘하는 회사가 엔비디아예요. 또 어떤 거는 데이터가 막 쏟아져 들어오면은 그러면 데이터를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산업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국방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가 빨라지면 그러면 이렇게 흘리는 데이터가 적다. 그러니까 여기에 엔비디아가 역량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엔비디아를 그냥 칩 설계하는 업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그리고 계산을 빨리 하는데 능한 업체 이렇게 생각하지만 단순 계산 빨리. 예,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계산을 덜 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방법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기술과 노하우로 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칩을 만들 때 그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계산을 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엔비디아를 소개할 때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이서 게임을 하는데 100개의 아이템이 필요해요. 예. 100명한테 100개 아이템을 다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게임이 무거워지잖아요. 느려지고. 예.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개씩의 아이템만 주는 거죠. 예. 근데 1번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12번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럼 빌리면 되는 거죠. 잠깐.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간에 데이터 호환이 잘 돼서 이런 병목,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이런 기술들이 엔비디아한테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딱 두 개 종목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엔비디아하고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 전투기 잘 만들죠. 예. 세계 최고거든요. 물론 이제 경쟁사 보잉이 있긴 하지만 레벨이 좀 다르죠. 근데 미래의 전쟁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이버 전쟁 그리고 거기에 위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로키드 마틴 둘 다 잘해요. 그러니까 위성도 잘 만들고 사이버건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는 사놓고 주가를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2017년 초에 이걸 샀는데 그 다음부터 거의 주가를 안 봤어요. 알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차익 실현을 논할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뭐 사놓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까지 칩을 잘 만들었는데 앞으로의 인공지능의 세계는 데이터를 좀 더 잘 가공하는 거다, 처리하는 거다. 근데 거기에 능하다. 그러니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이외에 뭐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잘하는 업체가 혹시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퓨어 스토리지라는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퓨어 스토리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퓨어 여기는 스토리지? 원래 예. 데이터 저장 업체로 출발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데이터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처리, 고도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쓸데없는 데이터 이제 저기 필터링 해내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21조 원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관심 있게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게 기술이고 돈이 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게 예. 뭐 근데 처리하면 되는 거지 뭐 저걸. 그러니까 처리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부터 처리할까.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 제껴버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분량을 만들어낸 데이터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훨씬 더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도 덜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처리하게 될 텐데 네네. 그 과정에서 그걸 잘 도와주고 시켜야 효율적으로 예. 작동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처리하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별하고 인식부터 먼저 해야죠. 원래 일 잘하는 CEO들이 그러잖아요.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도 이건 바로 버릴 거, 그렇죠. 이건 중요한 거, 이건 네. 누구한테 분산시킬 거, 네네. 흘려보낼 거, 이건 저장해둘 거, 이거 빨리빨리 판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핵심 이 업무를 이런 데이터 처리 업체가 잘 하는데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걸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설명해 주신 업체들은? 예. 그런 로직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잘하고 퓨어 스토리지 뭐 이런 예. 쪽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 데이터가 이제 고도화돼서 인공지능이 진짜 똑똑해진다. 뭐 그랬을 때 사람들을 가장 먼저 놀라게 해줄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채택할 부분이 뭔가. 이것도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듣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음성으로 기계와 사람이 대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사물 인터넷의 시작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계와 사람이 대화하는 시대의 시작.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 기계가 한국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다 잘하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성이 놀랍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창조주께서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두 가지 이 방해물을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는 바벨탑, 언어를 헷갈리게 하는 그렇죠. 거. 언어의 예.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 미국의 언어학자인 노 촘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말을 보면 공통적인 문법이 있다. 그래서 이 만국 공통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이 유니버설 이런 룰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공통된 문법이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도 그런 문법을 발견해서 거기서 이제 이 언어를 배울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각계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면 확실히 말도 다르다. 근데 사람은 그거를 다 각계 전투를 할 수 없으니 인공지능이 섭렵해서 다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방해물이 망각이죠. 그러니까 기억의 한계 뭐 이런 걸 주신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막 이렇게 쌓아놓은 지혜를 후배님들은 막 처음부터 기어 올라가서 소수만 딱 살아남아서 그 위에 돌 하나 딱 얹어놓고 예, 다시 또 내려오고 그 다음 사람 후배들은 또 다시 처음부터 올라갔어. 올라가고. 예, 근데 이 챗GPT 같은 거는 이제 인간의 지혜를 섭렵해서 무엇이든 물어보면 당장 즉시 탁탁 가르쳐 주니까. 되돌림이 없구나 이 친구는. 예, 이래서 이제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똑똑해질까, 그리고 얼마나 교만해질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다국적 인재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모일까? 그러면 물리적 제약이 없는 그런 디지털 환경에서 모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쉽게 소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일하기 편한 그런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뭐 메타 이런 데도 하는데 그 전문 업체가 어디냐면 한번 그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랙이라는 업체가 참 잘했어요. 이런 환경을 이 슬랙이라는 업체가 잘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아쉽게도 세일즈포스가 이거 홀라당 36조 원에 또 인수했어요. 되게 이제 직원들끼리 모여서 서로 일할 때 협업 툴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편하게 만날 수 있고. 근데 복잡한 조금 좀 기능 많은 카톡.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카톡방. 만나서 보면은 뭐 이런 그 지연도 없고 하여튼 만나기 굉장히 쉬운 예. 그런 어떤 그런 툴들이죠. 근데 지금 슬랙은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려우니 요거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이 먼데이닷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는 시가총액 한 17조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업체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환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디지털에서 이제 쓸만한 그 도구들, 협업 도구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이 아틀라시안이라는 업체가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5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의 더 좋은 비주원이라는 회사는 협업 도구를 만드는데 약간 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가상 작업을 하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데이터를 쉽게 불러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우리의 미래는 좀 어떻게 가고 있지? 그러면 잘못 가고 있으면 미리 예방도 하고 뭐 이런 쪽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AI나 VR 뭐 그다음에 3D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작업 환경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걸 잘하는 게 뭐죠? 이런 거를 했던 게 게임 엔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게임 엔진,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게임 엔진 갖고 있는데 이런 뭐 유니티 테크놀로지 뭐 이런 데도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게임 업계가 좀 죽어서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디지털 작업 환경에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얘네도 한번 회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게임 회사라면 뭐 그렇지만 저 기술이 우리의 실제 업무에도 적용이 되는 날이 그렇죠. 오면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가능성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사실 몇 년 전에 메타버스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많이 관심이 있다가 아직은 아니야. 그랬었죠. 근데 이제 바야흐로 그 인공지능이 똑똑해져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 달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거를 애플이 자기네 그 인공지능 소개한다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핵심이 기계가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다, 정확히 알아듣는다 이런 거고 이번에 나왔던 아이폰 16도 그런 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잘 되면 애플 주가도 오르겠으나 사실 거기에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그 부품 공급 업체들이 훨씬 더 레버리지 갖고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화면을 보시면 시러스 로직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애플의 오디오 칩을 만드는 그러니까 음성 인식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는 뭐 쓰이고 있으니까 매출이 나고요. PER이 22배 정도 되고 시가총액 9조 원 되는 조그만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루멘텀 홀딩스라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얼굴 인식 그리고 라이다 그 스캐너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면 그리고 이 저기 공간 지각 뭐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AR에 직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는 저건 AI를 위해서 개발된 것도 아니고, 네네. 지금은 AI를 위해서 쓰이지도 않겠지만 이런 기술이 AI랑 연결될 거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앞으로 이제 소개해주는 업체들이 결국은 지금 애플의 미래에 그런 것들이 다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부품 업체들이 그런데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이제 유용처가 사용처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루멘텀 같은 데도 한 시가총액 6조 원 정도 되는 회사인데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레버리지 플레이를 잘 보시고 하나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테슬라도 요즘에 뭐 자율주행한다 그러는데 그 카메라하고 라이다 보잖아요. 그 라이다라는 게 뭐냐면 라이트 디텍션 앤드 레인징. 그러니까 레이저를 딱 쏴가지고 돌아오는 그 파장을 보면서 이 사물이 지금 어느 거리에 있고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거를 보는 건데 이런 걸 아주 조그만 업체가 납품을 하더라고요, 라이다를. 그래서 그런 업체가 이제 루미나라는 업체예요. 시가총액 6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업체가 만약에 진짜 자율주행이 테슬라가 잘 돼서 한번 먹힌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데가 이제 그 진짜 레버리지 갖고 팍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뭐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야, 저거는 좀 들여다 보면 보고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해야 되는 업체들과 업종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느낌으로는 비슷한 카테고리이긴 한데 예. 그 안에서 얼마나 그 딥한 응용력이 있는지. 네네. 그러니까 미래에 한번 이렇게 이 관심을 받아볼 만한 가능성 있는 업체들을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으로 쓰였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가공 처리가 더 중요할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인공지능 개발하는 업체들이 그걸 많이 사들이거나 뭐 M&A를 하거나 그, 예. 그 기술을 도입하거나 할 테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빅텍들이 막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그 길목에 이런 업체들이 쭉 서 있는 거죠. 네. 야, 빅텍들은 아직도 돈 쓸 일 많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자율주행을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으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또 어떤 회사들인지 좀 공부를 좀 하면서 데이터의 네. 처리, 활용 이런 거가 또 어떤 영역인지 좀 공부 좀 해볼게요. 네. 예, 그 예.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거가 그 대학 때 뭐 어떤 건지 대충 한번 그냥 보고는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가공하고 판단하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학문이었군요. 그러니까 토폴로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폴로지,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생김새가 다른데 사실 알고 보면 똑같다. 그러니까 오리진은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로 묶을 수 있다. 뭐 이런 쪽의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강 그런 거 아닙니까? 도넛인데 도넛을 네. 주물주물 만져서 다른 모양으로 조금 만들어도 결국 본질은 도넛이다.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아닌가요? 기자님은 좀 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끼리 한번 잘 진행해 보십시오. 아,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약간 항상 삐딱하게 보는 쪽이라서 인공지능도 네.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그 칩을 투자를 했더니 신기한 데이터 처리를 보이면서 뭔가 말도 하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네네. 말씀하셨지만 얘가 LLM이라고 하는 게 얘기하는 게 그냥 무슨 뭘 이해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건 되게 신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냥 네. 그 연결성을 찾아서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그냥 계속 하고 있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 그냥 이게 이러다 한계고 더 이상 응용처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것 근데 같기도 이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선과 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아예- 시킬 때 단순히 상관성만 찾지 말고 예. 이제 선이 이러하니 후가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에서도 상관 계수가 있지만 획기 계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선이 이렇게 돼서 후가 이렇게 됐다.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서 개별 증권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예. 뭐 이런 어. 그런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좀 아예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게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 야. 그럼 그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인데 자율주행도 기술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이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으로 네. 사람들의 저항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큰 건데 인공지능도 혹시 그런 일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이 인공지능을 저항할 만한 그 형편이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많이 저항하는 데가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디지털을 도입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사람의 일자리를 얼마나 훼손할지 모르고 예. 그다음에 이 뭐 소형 원자로도 좋지만 그게 친환경을 얼마나 해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자.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민주당이라는 데가 패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의 패권은 지금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미국으로 달러를 보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고요? 뭘 사야 되니까 예. 그런가요? 그렇죠. 예. 뭘 사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뭘 살 만합니까? 기술인가요? 주식?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 프로님은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미국으로 돈을 보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미국 그 신성장 주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일한다는 게 결국 투자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그런 신기 수출이라는 게 눈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안 가면 미국은 힘들어져요.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얼마 전에 금리도 올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도 내리고 이제 그 뭘로 이 달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택이라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달랑 하나 남은 예. 그런 이유는 역시 택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냥 좌시한다. 이거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미국 거고요.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사실 90년대 초 이후에 미국이 조금 이제 순수입이 급증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물건을 딴 나라한테 산 거죠. 그럼 미국도 이래서 좀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이 조금 이제 91년에 소련 연방이 붕괴된 이후에 조금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그런 돈을 뺏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하는 대신에 뭐 그냥 빚으로 때웠습니다. 미국 국채를 팔았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럼 국제 발행하면 그 중에 일부는 이 중앙은행이 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시장에 덤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돈을 찍어서 사줘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럼 달러가 풀리죠. 네. 그러면 미국 달러가 절하돼야 되잖아요. 예. 절하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상대적으로 통화가 절하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진 거죠. 결국 미국이 그 나라 사람들의 돈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뭐라 그러냐면 패권을 유지해야 한다. 그 얘기는 우리는 여전히 빚을 낼 수 있다. 우리는 남의 나라 돈을 여전히 뺏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의고 예. 공화당은 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제조업 해야 돼. 근데 트럼프한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관세 올리자. 그 관세 올리자는 얘기는 결국 남한테 좌 뺏겠다. 그러니까 일자리 뺏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돈 뺏겠다 그러고 공화당은 일자리 뺏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우스워요. 그러니까 관세 올린다고 미국이 제조업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건비도 높지만 예, 그러니까 중국처럼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부품의 공급망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세 가지를 한꺼번에 건널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제조업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네요. 예, 한꺼번에 이 제조업이라고 그래도 네. 이런 거 한 개를 한꺼번에 건너뛰어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게 네. AI 로보틱스죠. 어. 예, 기계한테 일시키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이 한번 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건비가 아무리 싸도 기계를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건비 경쟁이 아니라 스마트 경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저렇게 버티고 있지만 결국 AI나 디지털 인프라를 어차피 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을 때도 계속 그런 것들을 시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의 효율성과 싼 전기 만드는 게 원가 경쟁력이겠다 그럼 그죠? 그죠? 예. 전기 먹을 테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까느냐가 경쟁력과 와. 직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그 AI는 전기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모자라니까 에너지 다각화자 그러니까 수소부터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플러그 파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대로 뉴스케일 파워. 예,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이 소형 원자로. 근데 예. 소형 원자로에는 저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 잠수함이나 위성 같은데 격오지에서 쓰이는 소형 원자로 이미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 잘하는 데가 BWX 테크놀로지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시총이 한 13조 원 정도 되는 예. 그러니까 PER 35배,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곳이죠. 소형 원자로 만드는 업체예요, 저기도? 예. 지금 만들어서 이미 팔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4세대 쪽으로 더 발전해 나가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쪽도 보시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제 그 SMR이 폭등했던 거는 아마존이 예. 이제 자기네들도 먼저 그 전기 모자라니까 소형 원자 쪽으로 한번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수소는 아직도 그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어요. 예. 수소는 어떤 농도 이상으로 가잖아요. 그럼 폭발해요. 이게 그냥 산으로 날아가거든요. 수소는. 근데 고이잖아요. 예. 그럼 불을 안 붙여도 산소랑 반응을 해서
폭발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 중요한 것 같고 네. 근데 소형 원자로는 이미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애드레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부터 가자. 주가도 그것부터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초고속 통신이죠. 이제 통신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원래는 통신 쪽에서의 기술은 화웨이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미국이 뺏었죠. 그러니까 너희들 스파이 칩 씹는 것 같아. 너희들 뭐 해킹해 가는 거 아니야? 다 너희들 프로토콜 다 까. 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는 아무래도 위에 그 칩업체가 코디네이션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칩업체인 퀄컴한테 보고해. 이래서 이제 퀄컴이 주도권을 잡았다.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네. 또 이제 초고속 통신 쪽에서의 어떤 통신 부품은 아주 그 데이터가 이 빠르고 이제 이 초단파 고주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잘 튕겨 나가요. 새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차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통신 부품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크게 만드는 데가 엠피놀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암페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암페놀이 뭐 지금 시가총액 100조 원이에요. 글로벌 넘버원이고 자료 좀 같이 볼까요, PD님? 예, PER이 한 38배 정도 되는 뭐 그런 업체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통신 체계라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통신 인프라 깔려면. 근데 그런 대규모 투자 없이도 어떻게 이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교신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할까? 그러면 특히 이제 유선으로 가야 되면 이 대륙 간에 어떤 해저 케이블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병목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거 어떻게 극복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이 통신 트래픽에 대해서 우선순위 따지는 거예요. 예. 뭐부터 할까? 뭘 나중에 할까? 네. 두 번째는 AI를 통해 가지고 뭐 좀 병목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사전에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세그먼트 이제 나누는데,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보면은 승용차 달리는데 화물차 달리는데 추월차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 예. 전용 차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통신 트래픽도 뭐 그런 걸 잘하는 게 누구냐면 이 주니퍼 네트워크스라는 곳이에요. 네. 시가총액 한 17조 원 되고요. PER 한 54배 정도 되는 이 업체도 지금 한참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뭐 우리가 소원하는 그 대륙 간에 사람들이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체계를 갖추려면 위성이 제일 좋죠. 위성은 안 닿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위성이 한 5천 개밖에 안 쏘아졌잖아요. 이게 빠르게 되려면 5만 개는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은 중요한 것 같아요. 위성은 그냥 통신뿐만 아니라 뭐 사이버 보안에도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뭐 이 발전, 파워 제너레이션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쓰임새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비상장 회사죠. 근데 이 스페이스X가 사실은 그 위성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 설계만 하지 실제 관련 로켓을 비롯한 관련 부품들은 노드록 그루만이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스페이스X 대신에 노드록 그루만을 그냥 사시는 게 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조 원이고 PER 35배. 미국 경쟁력 있는 국방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를 그냥 사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의 이른바 하청업체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공급업체죠. 그러면 스페이스X가 애플이라면 저기는 폭스콘입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로켓 같은 것들을 일론 머스크가 못 만들잖아요. 그런 이 위성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 그다음 특수 합금 관련된 부품들 다 여기서 만들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볼 수 있고, 끝으로는 이제 사이버 보안이 예. 중요한 인프라는 누차 강조해 드렸었죠.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사실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국방 관련된 그런 보안 같은 거는 이제 이 레이티온 테크놀로지, 팔란티어 뭐 이런 데가 잘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레이더 조작이라든가 통신 교란 뭐 이런 쪽에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 업체들이죠. 자료 좀 같이 보여주세요, PD님. 그 중간에 넘기지 마시고. 예, 그냥 이런 업체들이 있다고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근데 이런 인프라 업체들이 결국은 정책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어차피 인프라 깔려면 정책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 뭐 언론상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이기는,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식들의 인프라 관련주들의
주가들은 좀 약간 눌려 있는 편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요즘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지도자를 다 죽였죠. 초강수를 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심각하게 만들어서 미국을 전쟁터에 끌어들이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미국 입장은 다르죠. 미국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한번 그 인플레로 한번 뒤었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쳤고, 근데 여기에 다시 또 한 번 중동의 전면전이라 뭐 이러면 이제 환멸을 느끼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되면 지금의 집권당이 조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이 11월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한 달 전인 10월 달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판세가 뒤집히는 경우가 가끔 심심치 않게 있더라 하는 예.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 힐러리가 트럼프한테 이기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공적 정보를 자기 개인 서버로 취급했어요. 이거 빼돌린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국가 기밀을. 그래서 FBI가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뒤집혔어요. 하여튼 조사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이상한 여자라는 거죠. 이메일 스캔들 뭐 그런 그랬던 거였어요. 예, 그거였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만약에 뭐 이란 이스라엘의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민주당이 이 지지를 좀 잃어서 뒤집힌다. 뭐 어떤 데는 뭐 지금 경합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지금 뭐 여론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뒤집힌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AI 디지털 관련된 인프라 주식들은 급물살을 탈 거로 보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화당은 굉장히 전향적이에요. AI 인프라에 대해서. 그렇죠. AI 디지털 뭐 심지어는 디지털 화폐까지 굉장히 전향적 규제 완화를 통한 자생적인 힘에 믿는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예. 요즘 지지율은 트럼프 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근데 살짝 오르는 어디까지 쏠렸어요? 뭐 그냥 도박을 하면 그냥 90대 10 정도로 트럼프 이긴다는 쪽이던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저기 뉴욕 타임즈나 이런데 이렇게 언론을 보면은 아직도 49대 47 정도로 이제 해리스가 이긴 걸로 나와 있는데 뭐 여론 조작일지도 모르죠. 뭐 그런 면도 있어서. 네네. 하여튼 만약에 공화당이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식들을 한번 정말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뺐을까 뭐 그럴 이런 수도 거 있죠. 관심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모든 나라들의 고민이라는 게 이제 일할 사람은 이제 줄어들고 소비도 줄고 경제 저성장 가고 근데 이제 뭐 반면에 이제 이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만 늘어나고 근데 이제 여기에 비용 상승 인플레까지 이제 구조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코로나가 한번 인플레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 지정학적 갈등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인프라 그러니까 그 인플레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공급망을 붕괴시켜서 인플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비용 상승 인플레가 온다 하더라도 결국 뭐 그 수요가 죽어서 그렇게 크게 뭐 오히려 디플레 걱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시달려서 이제는 뭐 필수 소비재 위주로 소비를 많이 줄인 상태거든요. 더 줄일 소비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인플레가 오면 이제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인플레를 직접 공격해야 되는 그러려면 스마트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 기계가 혹시 일자리를 뺏어갈까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자제품 대리점 체인점, 그러니까 그게 베스트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비자들이 물건 사면 기술적 자문을 해줘야 되는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담해줘야 되죠. 사용법. 근데 그 사람들 다 짜왔어요. 그리고 AI로 대신시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걱정하는데 그러면 베스트바이가 돈 벌었지 않습니까? 이익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주나 조업원들한테 돈을 더 줄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러겠죠. 그 소득이 늘었으니까 소비도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스트바이는 더 많이 팔고 싶지 않습니까? AR 통해서. 그러면 데이터 가공하는 잡을 더
늘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잡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경제가 규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기계가 생겨서 이 경제는 더 커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200년 전에 비해서 인류가 8배 늘었어요. 10억에서 80억 명으로 온 거죠. 예. 근데 한 사람이 하는 일은 훨씬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200년 전에도 야, 이 농부들이 우리 농사를 기계가 지면 우린 뭐 하고 살아?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이 우리의 생활 기계는 우리의 생활을 훨씬 더 복잡하고 크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분명히 우리에게 커다란 부가가치를 선물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AI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누가 상담해 줄 거냐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얘 자율적으로 일하는 애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잘못 가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교도소라도 보내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제대로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나를 계속 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 윤리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AI한테 좋은 먹이를 줘야, 좋은 데이터를 줘야 예, 제대로 일을 더 똑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먹이를 만드는 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계와 사람 간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소통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AI 덕분에 경제가 커지고 더 많은 잡이 나올 건 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궁극으로는 문제는 마찰적 실험이죠. 중간 단계에서 사람은 아직 이런 기계에 아직 숙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암 초기 진단하는 업체를 창업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나온 암 진단은 뭐 3, 4기 위주예요. 3, 4기 진단에서 뭐예요? 암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마커를 써서 1, 2기 진단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해냈어요. 근데 그걸 의사한테 가져갔습니다. 예. 그래서 써보자. 그러니까 왜 우리 잡을 뺏으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 이거 갖고 왔다. 그래 1기부터 잡아내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생기겠어요. 시장으로만 봐도. 그거를 거부하는 이유가 이제 이 기계는 당신은 암의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의사가 뒤져봤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암이 생겼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 뭐 교육 현장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수, 교사. 그러니까 제가 수십 명의 학생을 앉혀놓고 가르치지만 사실 학생마다 다 수준차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서 가르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을 다 볼 수 있어요. 다 케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각 개인의 수준에 맞는 그 공부 방법, 그 지도 루트 같은 것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맞춤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남에 일타 강사를 하더라도 기계가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상담해 주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강남 학원이 구조조정 벌써 된다고 그러면서요. 올해 뭐 입시 인원이 50만? 근데 급격히 줄어들죠. 예. 출생아가 23만? 그러니까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만약에 AI 이 교육 솔루션이 나오면 더 빨리 그게 가속화되고 여기에 이제 원격 진로 솔루션이 나온다. 그러면 더더욱 강남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강남에 안 살아도 비슷한 교육이나 이 병원 서비스, 대학병원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이 강남의 집값을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데도 있지만 사실 먼저 환영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그거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에 있는 생산 설비도 진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장비 테스트하는 게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 테러다이는 업체가 이 반도체 장비 테스트 솔루션 만드는 업체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스스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진단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완전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밀집되어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장 자동화로 바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다인이 시가총액이 지금 27조 원이고요. PER 42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매출 증가가 이제 현실화되는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있는 거는 이 CRM이라고 하는데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냥 경영 관리에 대한 어떤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 고객이 어디쯤에 있습니다. 거길 뒤져보세요. 그다음 지금처럼 매출이 되어지면은 최적의 재고 수준 이거니까 이 정도 유지하세요. 이런 경영 컨설팅 솔루션인데요. 얘네가 슬랙 인수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가상 그 작업 환경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작업 환경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스마트 솔루션까지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 경영 관리 관련된 모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그러니까 이 회사 시가총액이 330조 원이에요. 근데 바이아웃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가장 AI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그러면 그래도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병은 지금은 없지만 미리 사전 진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 이렇게 살다가는 얼마 후에 이런 병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조심하시고 이렇게 생활 태도를 바꾸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려면 실시간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고혈압 약을 먹죠. 근데 항상 위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크리티컬 모먼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아들을 볼 때마다 이제 이 혈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아들을 만나는 횟수를 좀 줄여라. 이런 그 코치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나의 이 혈압을 항상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설비가 결국 웨어러블 디바이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핏빗이라는 업체가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잘 만들었죠. 그 화면을 보시면, 근데 이 핏빗이 구글에 인수됐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업체가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드는. 여기가 이제 메드트로닉이라는 업체가 시가총액 150조 원이에요. PER 30배고요. 이거보다 더 큰 업체가 에버트예요. 여기는 시가총액 250조 원, PER 35배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면서 더 빛을 발할 만한 부가가치가 확 한번 사볼 만한 높아질 업체인 것 거다.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혈압계 살까 말까 하지만 실시간으로 계속 워치해주는 기능이 들어가면 안 살 사람도 살 수 있으니 그렇죠. 예. 시장이 확실하게 커질 수 있겠다. 예. 인공지능이 보급되면 확실하게 좋아지는 그런 업종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되겠군요. 네. 야, 그거 어느 천년에 되겠어. 뭐 그렇지만 주가는 항상 손반영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냥 주가는 그걸 반영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은 이렇게 많은 업체들 들여다보고 리서치 하시면서 왜 엔비디아랑 그 전투기 만드는 회사 어디였죠? 록히드 마틴만 갖고 계세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 계속해서 저 뉴스케일도 샀었어요. 그다음에 플러그 파워도 샀고 뭐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산 다음에 좀 물렸죠. 전혀 신경 안 써요. 원래 주식 투자는 좋은 주식에 물리는 게임이라고. 예. 그래서 뭐 고점 대비 95% 빠지나 97% 빠지나 나한테 무슨 그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되면 예, 그러니까 뭐 뉴스케일도 최근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별로 좋을 것도 없어요. 왜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앞으로 지금 팔 거 아니니까. 예, 내가 저기 보는 승부가 이게 아니니까. 예. 그런데 이 많은 업체들 중에 누가 그럼 치고 나갈 건지는 지금 깔아놓고 나면 그 중에 한두 녀석은 그 업종에서 치고 나가겠으나 또 나머지는 또 죽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업체들도 있겠죠. 근데 뭐 몇 놈이 죽어도 몇 놈이 살아. 그러니까 죽으면 100% 잃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살면은 뭐 이제 뭐 1000% 뭐 10,0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의미로 다른 업종들도 한번 찾아보자. 네. 뭐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확 저는 이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보다는 오히려 그 변기 있잖아요. 변기. 네네. 소변 보고 대변 보고 하는 거. 네네. 매일 한 번은 가잖아요. 네네. 특히 집에 갖다 놓으면 나는 그게 더 좋은 그 데이터를 만드는 곳인 것 같아서. 예, 이미 뭐 대림바스 뭐 이런 데 로얄 토토 이런 거 좋지 않을까? HM 파마가
이제 사람들의 그 대변을 보고 그 속에서 지금 미생물의 어떤 포지션을 좀 보지 않습니까? 예. 미생물이 어떤 상태인지. 근데 대변은 좀 거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기에다가 그 센서를 심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이제 그 아이덴티파이 하죠. 저는 지금 거기에 말씀하신 꽤 많은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하게 혈압 맥박 뭐 이런 정도보다도 변기 업체가 이제 그럼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상장회사가 뭐가 있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학주 교수님 오실 때마다 요건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숙제거리를 한 번도 숙제라고 던지지는 않는데 많이 던져주고 가시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